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도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혜경 씨 논란과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함인데요. 스마트폰이 4개 이상 됐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이 4개 이상이다. 네. 이거 뭐 이재명 도지사가 차명폰으로 개통한 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 부인, 네. 그리고 설령 정치인의 부인이라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4개 이상 된다? 그건 상식적으로 일단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아주 그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정치인들이 혹시 정부가 도청할지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스마트폰을 2개 갖고 다닌다, 이렇게 자랑하는 적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인 부인이 현재 4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일단 왜냐하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청구한 것이 언론 보도를 보면 4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청구한 걸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뒤따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사실인 것 같고, 네. 왜 그러냐면 현재 이재명 지사가 지금 의혹을 받는, 즉 수사를 받는 건이 총 6가지인데 그 중에서 3개가 기소됐고 그 다음에 3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거든요. 네. 3개가 말하자면 친형, 그런 강제 입원 사건.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 많은 지금 파장을 났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남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런 것 포함해서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된 부인의 개입 여부가 이제 수사 선상에 지금 본격적으로 올라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점에서 이제 아쉬운 점은, 전에 이제 드루킹 사건 났을 때도 비슷한 거였어요. 네네. 경찰이 수사할 때 대한민국 현재 형법 법화에서는 경찰 혼자 독자적으로 수사하더라도 항상 검찰의 지휘를 받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 드루킹 사건 수사할 때에도 우리 언론에서도 수사를 모르는 전문가들도, 아니 왜 드루킹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김경수 당시 김경수 지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압수 안 하냐, 이거 증거 인멸하라고 시간을 더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과 비판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번에 이재명 지사의 부인에 대한 스마트폰도 벌써 경찰 수사가 언제가 됐는데, 네. 검찰에서 미리미리 지휘를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의 이 행방을 미리미리 찾고 있었으면 이렇게 뒤늦게 찾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기지사 이재명 지사는 어떻든지 간에 현직 지사입니다. 이 현직 지사가 매일같이 언론에 나타나고 언론에 나가서 일하고 또 그거에 관해서 대응하고, 지금 지사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 시작과 끝이 경기 도정을 살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개인의 송사를 살펴야 돼요. 이거 제대로 된 도정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의 수사 지휘, 경찰이 그리고 수사, 경찰도 대한민국 경찰이 지금 어제오늘 경찰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경찰이 처음서부터 해경궁 이 김씨 이거 문제가 될 거라고 예단할 수는 충분히 있잖아요. 저라도 예단할 수 있는데, 제가 네. 수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면 수사폰, 휴대폰 확보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왜 이제 와서 난리를 치냐. 이러다 보니까 이 수사가 어려운 국면에 자꾸 빠지게 되고, 진도가 안 나보다 보니까 자꾸 법리 공방으로만 가야 되는데, 이게 비법리 공방으로도 흐르고, 이 도지사의 도정 운영에도 솔직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쉽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초기엔 왜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못했느냐? 그러면 이것도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지금은 또 이제 문준용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취업 비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혹시 영린 아니냐? 지금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하니까 더 빡세게 조사해라. 그러면서 또 이제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말이죠,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다. 이 정권 간의 갈등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 수사 전문가들,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지금 바로 그런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수사의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지사는 자기 정치 생명이 이번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아니죠. 한 칼에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한 칼에. 그죠? 네, 이재명 날아갔지. 지금 이재명 지사도 이번 이 소송 공방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영원히 정치판에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심각하죠. 이번에는 운 좋게 경기도민들이 상당 거의 아마 제 기억에 60% 내외의 그런 지지율로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럼 먼저 조금 이 본론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이게 선거할 때는 이게 감정 갖고 선거하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인 능력은 얼마나 출중한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형 강제 입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친형수에 대한 쌍욕.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 아. 이거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자연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은 어쨌든지 간에 예의 범절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거는 팩트예요. 이게 법으로는 무죄일지언정 인륜, 우리 윤리적인 정서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건 뭐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저 형수한테 욕한 게 저도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것 옆에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짠가 싶더라고요. 아우, 너무 그런 심했어요. 사람을 아무리 정치적인 능력이 있고 도정 능력이 출중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보다 그럴 때 바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오히려 난 거예요. 네. 차선의 후보를 택해서 놓았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어도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이런 도정을 제대로 해갖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거 웬일이냐 이런 후회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선 걸 때 정말 인간적인 윤리적인 측면, 왜냐하면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평가해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먼저 사람이 돼야죠. 아, 그러고 정치인이 돼야죠. 이런 사람을 뽑은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지만 첫째는 앞으로 선거에서 이쁘든 밉든 정말 도지사면 도지사,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시군 구청장이면 구청장다운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1순위고 두 번째가 미우냐 이쁘냐 들어가야 된다. 네. 예. 이런 문제점을 하나 제기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네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좋습니다. 예, 네.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하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서 이런 기가 막혀요. 예, 진짜. 제가 흥분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네.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아, 진짜. 그렇다고 선거를 무효화시킬 수도 없잖아요. 이게 법치국가에서. 아,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래 걸려요.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이렇게 한 칼에 가는 거를 이재명 지사는 다 봐왔잖아요. 그리고 짐작하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칼에 안 갈 수가 있는지 갈 수가 있는지 얼마나 잘 판단했습니까? 이분도 법조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문준용 아들까지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미 그 문준용 아들이 특혜 취업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공식화는 됐어요. 일단 그렇죠. 일단 공식화 됐잖아요. 예. 예. 일단 공식화 됐는데 이걸 다시 물고 들어있다는 얘기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죽으면 혼자 안 죽고 같이 죽자. 이렇게 작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작심이 그렇게 친형한테 그렇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서도 정말 뻔뻔스럽게 출마할 정도가 되면 이재명이가 목숨 걸고 싸우는데 주저하지 않을 용기는 다 가지고 있는 걸 봐요. 첫째 그런 결단이 서 있고 그 결단이 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재명 지사한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정치 게임을 하지 말아달라. 이제 우리 도민들,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요. 텔레비전 틀면 신문 나오면 맨 이재명 지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맞습니다. 안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에 일개 도지사 하나 가지고 전 국민이 매일 뉴스에 시달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법리 공방으로만 가달라. 정치 공방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이쁜 말올림 해갖고 스마트폰 나온 게 어느 기자가 딱 잡았다고 해요. 예. 그러면 저도 다 아는데 회의나 뭐 할 때 스마트폰 기자들이 사진 찍으려고 하는 게 그 기본 생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쁜 마눌님 찾을 때입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쇼한 것 같기도 하고 이름에 말이죠.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말인데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정에 집중하고 도정에 집중해서는 법리공방으로만 가야 된다. 다른 장애의 풀을 죽든지 살든지 그 길로 해서 생명을 걸고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친문과 비문에 뭐 서로 죽이기냐 뭐 살리기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좀 이게 뉴스거리도 떨어져 가지고 조용히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정말 나라가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재명 지사건 갖고 나라가 너무 지금 시끄럽다. 네, 맞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크다. 저는. 아, 진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예. 오늘 이제 압수수색하면서 스마트폰이 4개야 플러스 알파다. 그렇다면은 부인 이름으로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개를 개통을 해서 선거 과정에도 쓰고 또 의정 활동 과정에서도 자기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기 좀 곤란한 것들 이거를 또 혹시 차명폰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많은 의혹이 나오다 보니까 네. 검찰에서는 뒤늦게 이재명 지사의 부인 폰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법적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집무실하고 집무실 자택을 이미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수사해서 휴대폰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찾아 나선 걸 보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진짜 부인이 혼자 사적인 목적. 왜냐하면 뭐 부인은 개인 민간인이니까 이게 쓴 거냐 아니면은 소위 얘기하는 차명폰 아니면 대포폰을 썼느냐 이재명 지사의 그런 정치 활동에 네. 그러면 그 사이에서
또 어떤 불법 활동이 포착될 수 있느냐. 예. 현재 나와 있는 불법 활동을 입증하는 데서 쓸 수 있지만 또 새로운 추가 혐의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 심리도 틀림없이 깔려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아, 그런 거 보면은 초기에 압수수색 당시에 스마트폰을 안 가져간 부분, 이거는 뭐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질지 몰랐었을 것이고, 유야무야 가다가 사건이 커지면서 또 게다가 이제 대통령의 아들까지 건드리다 보니까 뭐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완전히 다 뒤져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듯한 그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사건은 뭐 파면 팔수록 일파만파 커질 것 같고요. 민주당은 또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골치가 아프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출당시켜라! 더 지켜보자! 뭐 이러면서 말이죠. 서로 불이 붙었고, 또 지금 이해찬 당대표는 이재명 지사와 가깝다 보니까 지금 뭐 거의 뭐 무건수행 중입니다. 무건수행 중인데, 자, 이런 기회를 잘 어떻게 야당이 좀 승화시켜서 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도 좀 도움이 돼야 될 텐데, 저는 뭐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첫째는 큰 틀에서는 정치가 자꾸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 이런 사건 터지니까 국민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네. 이거 대한민국 정치가 썩었구나. 네. 이거 언제 정치가 선진화되나? 이거 나만도 못해? 정치인들이 나만도 못해? 이런 얘기가 지금 동서남북 전후 사회에 다 쌓여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거가 이제 없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번 이재명 사건은 이제는 수사를 할 만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법정, 그리고 법리 차원의 투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정치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 투쟁이 안 되려면 민주당 당직을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한 절대 정치 투쟁적 성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대선 때 차기 주자로 딱 자리매김했잖아요. 그렇죠. 그 추종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옛날 3등, 4등 갔는데 느닷없이 2등으로 올라갔잖아요. 이거 엄청난 이재명 지지 세력들의 결집력이 크다는 걸 방증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 세력들의 결집력이 친노가 됐든 친문이 됐든 이런 그 결집된 그 집안 토끼들하고 싸울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니까 이걸 믿으니까 이재명 지사는 세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네가 먼저 양보냐 내가 먼저 양보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그야말로 법적 말하자면 심판을 받는데, 민주당 당적을 가진 경기도 도지사의 자격하고 당적을 갖지 않고 경기도 지사의 자격만 심판받는 거고, 법원에서 무슨 차별을 두겠느냐. 물론 요즘 사법부가 워낙 불신받으니까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해서 오늘 아침에 대법원장 무슨 화염병 신화 화염병 맞았어요. 맞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사법 불신이 지금 아주 극치에 달아가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법원을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성격을 배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당에서 나가지 말라,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신문이 계속 시끄러워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적을 깨끗이 털고, 그게 오히려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런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데 오히려 더 좋다. 나 당의 보호 안 받아도 돼. 나는 깨끗해. 당적 내가 포기했어. 이거 보여주면 더 멋지잖아요. 문준영 아들 건드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멋져요. 네. 예. 이런 좀 용단을 딱 내려가지고 이재명답게 깡 좋게, 지금 깡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깡 좋죠. 지금 이 판국에 어떻게 감히 그 근거도 없이 이미 다 일단했더니 대통령 아들을 검명하겠어요. 그 깡으로 당적 딱 내버려라. 당적 관계 얘기 안 하면 이해찬 대표까지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났잖아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첫째, 법리 공방에만 머물러라. 정치 색깔을, 정치적인 그런 그 오해의 요소를 벗기 위해서 민주당 당직은 바로 좀 내려놔라. 예. 그리고 로키로 이제 대응해라. 도정에 집중해달라. 저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예. 아유,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문준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제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일단락은 났습니다. 그러나 그 의혹들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그건 또 그대로 신의 한 수가 또 보도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가 일단락 났다니까 끝난 거야? 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계속 보도를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정권이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잘못돼 가고 있는 신호가 막 터지고 있죠. 여러분들 이제 우파가 결집해서 승리하는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죠,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팍 눌러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신의 한 수가 100만이 되고 말이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0만 갈 수 있게 여러분들 구독 버튼 올라갑니다. 구독 버튼에 콱 눌러주시고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